지구당 부활 논쟁인데요. 국민 눈높이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지구당 부활 논쟁을 시작했거든요. 뭐 논쟁을 시작했다기보다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구당 부활과 관련된 논란이 있자 이렇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 개혁이었다면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고 정치 영역에서의 격차 해소다. 이러면서 지구당 부활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이 한동훈의 지구당 부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은 대부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나경원, 뭐 윤상현 이런 사람들도 하여튼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지구당 부활이라고 하면 지구당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인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지구당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그 다음에 지구당이 부활되면 지구당 단위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후원금을 얼마나 한도를 정해줄 거냐. 지금 국회의원들은 선거 없는 해는 1년에 1억 5천씩의 후원금을 걷어서 정당활동, 의정활동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당도 1억 5천을 받게 하자. 지구당 단위로. 아니다, 그건 너무 많다, 5천으로 하자.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구당 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인데, 자, 현역 의원이 있는 지구당의 지구당 위원장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현역 의원이 하는 거죠. 문제는 현역 의원이 없는 원외 지구당인데, 원외 지구당의 지구당 위원장은 누가 할까요? 대개 직전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하나의 기득권입니다. 이 지구당을 부활하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훨씬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이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일부 이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기득권이 강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봐야 될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홍준표가 이 한동훈의 이 지구당 부활 주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이다. 한동훈의 지구당 부활 주장이 얄팍한 술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구당 부활은 반개혁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 접근에서 나온 말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지구당 부활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것이다. 지구당 폐지는 정치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을 정치개혁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2004년 2월 일명 오세훈법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것인데, 그 이후에 지구당 폐지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여야에서 모두 지구당 부활 논의가 있는 것은, 민주당은 이재명이는 개딸 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우리 당은 한동훈은 전당대회의 원외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으로 보인다. 이렇게 강력 비판했습니다. 여기서 홍준표의 비판에 등장한 오세훈, 오세훈법이라고 불려졌던 2004년 2월 정치개혁법입니다. 그 정치개혁법에 지구당 폐지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 당사자격인 오세훈이 오랜만에 이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서 입을 열었어요. 오세훈은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난 며칠 고민의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나 여야가 20년 전에 함께 일으켰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당시 2004년 2월에 제정된 이른바 오세훈법은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 정당 형태로 만들어서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보자는 것이었다. 미국처럼 당 대표가 없고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며 입법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당시의 구상이었는데 오세훈법 개정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서는 당 대표 중심의 구조가 여전하다.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 지구당 위원장, 당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 사슬을 끊어내고자 당시 오세훈법이 추진됐던 것이다.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지구당은 부활하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들에게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제가 8개월 동안 대표직 사퇴를 주장하고 또 그래서 결국은 사퇴한 김기현, 김기현도 이번에 오선 의원으로 다시 국회에 들어왔는데 김기현이 이 지구당 부활 문제와 관련해서 오랜만에 정치적 입장을 밝혔어요. 김기현은 정치적 이익을 염두에 둔 지구당 부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정치가 얼마나 개선됐는가를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순히 득표만을 위해 선심성으로 남발해서 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뼈아픈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의원 정수 축소하자, 출판 기념회 금지하자,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하자 이런 정치개혁안을 내세우면서 지금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읍소하지 않았느냐. 그래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는 하등 상관없는 지구당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이율 배반이 아닐 수 없다.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은 2004년, 20년 전에 오세훈법으로 폐지하기 전까지도 지구당 부활과 관련된 수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파기했어요. 왜? 결국 폐기했어요. 왜? 국민적 요구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돈 먹는 하마 이거 없애자. 그래야 정치가 개혁된다. 당시 압도적 국민 여론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구당 부활 얘기하는 거,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필요성과 또 그 위험성이 동시에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단, 이 논쟁을 정치인 눈높이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치인 눈높이에서 하면 정치인들의 개별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애초에 이 정치개혁의 취지가 실종될 위험성이 너무 크다. 논쟁하되 그것도 건강하게 논쟁하되 치열하게 논쟁하되 그 논쟁의 눈높이는 어디까지나 국민 눈높이여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서 이 논쟁이 시작되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 논쟁이 생산적으로 잘 마무리되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